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오후 5시가 좀 넘었습니다. 여기 그 남영동 사회디자인연구소 사무실입니다. 어, 윤석열 전 총장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18 관련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국민의 80% 정도가 공감할 만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컨대 5.18 정신은 힘을 가진 자가 권력을 남용해 누구를 탄압할 때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끊임없이 거부하고 저항하라는 것이다.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천재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지면 안 된다. 진영에 따라 편할 때 쓰고 불편하면 던지는 것이 5.18 정신 아니다. 이런 메시지와 더불어 가지고 그 북한 인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얀마 사태도 이제 거론을 한 모양입니다. 이 지금 전문을 갖다가 제가 지금 뭐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 3월에 그때 언론하고 인터뷰를 한 이후로 근 2개월 만에 이제 5.18 관련해서 이제 메시지를 날렸는데 메시지가 제가 볼 땐 상당히 어떤 이 깔끔하고 내공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그 의원들이 이제 그걸 씹어대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조금 졸렬합니다. 이거 참 저하고 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6, 7년 전에 종종 보다가 6, 7년 전에 그때 이제 아마 새벽까지 이제 술을 갖다가 한잔 했죠. 그때 이후로 제가 만나지는 않았는데요. 김성주 지금 의원이 이렇게 메시지를 날렸네. 요즘은 자기들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자들과 민주주의 파괴자들이 쉽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갖다 쓴다. 뭐 학살의 동조자들이 무릎을 꿇고 남모론한 희생자의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5.18 정신을 덜먹이기 전에 목숨을 건 저항과 함께하려는 대동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진심으로 보여라. 근데 참내 이 친구의 글을 보면서 오랜만에 참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 이제 놀라움과 답답함이 이제 오다가 그 다음에 상당히 역겨움과 안타까움이 사실은 좀 솟구칩니다, 이게. 이제 아마 김성주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18 묘역을 무슨 자기 가족 묘역처럼 여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기의 어떤 조상이죠. 그리고 5.18 정신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이 자신들이 독점하던 밥솥에 숟가락 들고 덤비는 자들로 아마 그렇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게. 특히 제가 이 사람들이 그 국힘당이나 윤석열을 겨냥해서 자기들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자들, 뭐 민주주의 파괴자들, 학살의 동조자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니까 참 비루합니다. 이게 이제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보입니다. 산적한 국가적 국민적 난제를 해결할 비전도 능력도 없고 그동안 팔아먹던 도덕성도 이성과 거짓투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남은 게 정치적 경쟁 상대를 폄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은 물, 구정물을 갖다 뿌려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리고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저항권 행사 등으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윤석열의 말대로 보편적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인데 이게. 근데 이런 자유민주주의는 어딘가에 파묻어버리고 저항정신과 대동정신을 그거를 갖다가 남겨서 이제 신주단체처럼 이제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980년대 화석화되어 있는 내 친구 그 김성주를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6, 7년 전에 그때 봤을 때 김성주 이 친구하고 허인에 있었고요. 그때 정세균 그때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참 그야말로 그때 이제 그 경세 토크를 갖다가 한 거죠. 자리 마련한 친구는 허인애가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뭐 통험을 갖다가 하면서 얘기를 해보자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통험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 김성주 이 친구가 상당히 이게 화석화되어 있구나 네, 이거를 갖다 느꼈는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확실하게 더 화석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이렇게 받습니다. 네. 사실 윤석열 메시지는 어떤 기본적으로 제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한 20%가 있을 텐데 그 20%도 아마 자신의 신정을 갖다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처럼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참 이게 민주당 동네에서 저 김성주 등이 이제 딴지를 갖다 건 거죠. 이게 자신들만이 모시던 제사에 윤석열과 국힘당이 뒷줄에 서가지고 절을 하니까 그러면 술 한잔 올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박대를 갖다가 하는 모양새인데 이거 국민의 80%가 공감하는 언행을 했는데 이걸 박대하거나 폄하를 하면은 그건 뭐 민주당 고립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의 어떤 메시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경배이면서 호남 광주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게 그 나름대로 이게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남 민심에 대해서 머리를 갖다가 조아리는 행위라고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문제는 이제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한둘이 아닙니다. 또한 추모하고 경배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 왜 다른 것은 건너뛰고 5.18에 대해서는 이러냐 이겁니다. 예컨대 5월 10일 같은 경우는 1948년 50총선거를 실시한 날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군 이래 처음으로 국민들이 주권자가 되어서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7월 17일 제헌절이나 10월 3일 개천절보다 훨씬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어떤 이 근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4.3 폭동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여순 반란도 사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역사적인 어떤 날을 우리가 제대로 기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5.16도 구태타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한국의 그야말로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정말로 혁명적 근대화를 갖다가 이룬 어떤 그 이 시발점 중에 하나죠 이게. 그리고 뭐 작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5월 8일 어버이날, 뭐 5월 15일 뭐 스승의 날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현수막 걸만한 날입니다 이게. 그런데 국힘당에서는 보니까 그날은 저기 현수막 안 걸었더라고요. 5.18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어가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서울 도심 요지에 이렇게 다 걸었던데 이게. 그 5월 10일 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에서 문통이 그때 부동산 문제 하나 빼놓고 다 잘했다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으로 말하면 뭐 어느 선진국보다도 방역 모범 국가고 K방역이 세계 모범이고 K방역이 세계 표준이라는 말을 갖다 막 늘어놨습니다. 탈원전 문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쌩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수출 증가, 여기 핵심에 사실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수출 증가에 크게 힘입어서 잘 나온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문정부가 잘했을 그런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물론 어떤 정부라도 그랬을 겁니다. 문제는 야당들과 비판적 언론들인데 당연히 문정부가 이제 잘못한 것을 날카롭고 집요하게 매우 처형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문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이 한둘이 아닌데 제대로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정부가 K방역이 세계 모범이니 K방역이 세계 표준이니 이딴 소리를 갖다 했겠죠. 무엇보다 게다가 야당들이 그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뭐 경제 문제든 고용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뭐든지 간에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강점이나 장점이나 매력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민주, 진보, 노동, 평화 파리들이 공격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5.18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 공격한 지점, 이게 바로 자유보수 우파들의 약점이자 단점이자 비매력인데 그거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거 김종인이 했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김종인은 사라졌지만은 자신들의 어떤 강점, 장점, 매력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쪽이 계속 공격하는 지점, 그 지점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계속 방어하는 일을 한 거죠, 이게. 5.18 그 41주년입니다. 이 제사 행사가 크게 부각이 되고 거기에 요란하게 머리를 갖다가 숙이는 퍼포먼스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강점, 장점, 매력을 어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자, 요약하자면은 국민의 노여움을 사는 폭정과 실정을 제대로 이슈화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어떤 비전과 대한 미치도록 가려운 데 대해서 제대로 긁어주지를 갖다 못하다 보니까 41년 전에 어떤 과거사인 5.18이 필요 이상으로 부각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의 메시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 직거 상태에서 이렇게 2개월 만에 이게 메시지를 날렸는데 제가 볼 때 내공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저는 홍준표 등 다른 경쟁자들이 좀 분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이게 빅게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빅게임. 아주 그 흥미진진하고요. 아주 그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끄는 그런 경쟁자, 그런 게임을 만들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이게. 아직은 뭐 게임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등 다른 경쟁자들의 분발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청한다 그럴까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